안녕하십니까, 알림이 황희두입니다. 아직까지도 윤석열 지지율이 30%를 넘기고 있다는 게 기가 막힐 따름입니다. 그렇다고 결코 저들이 안심할 상황은 아닌데요. RN서치 결과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 부정평가가 60% 전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게 제일 중요하다 보고요. 이번에 공매도 가지고 총선용으로 장난을 치니 이게 영향을 준 거 아니냐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TK 지역에서 지지율이 급락했죠. 전주 대비 16%포인트나 빠져서 42% 지지율을 기록했는데 어떻게 아직까지 40%가 나오나 싶은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총선 직전이 되면 저 지지율도 다시 오르지 않냐 라는 반응도 괜히 나오는 게 아닙니다. TK 이야기가 나와서 어제 올렸던 글을 잠깐 소개드리려 하는데요. 몇 년 전 부울경을 거점으로 주위 인플루언서들과 다양한 시도를 해보려 했지만 차질이 생겨서 이제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아버지 고향인 경북 영주 풍기가 민주당의 오랜 험지인 만큼 길게 내다보고 가교 역할을 해보려 하는데요. TK 지역의 변화와 소통은 누군가 반드시 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이뿐만 아니라 노무현 재단에서도 이사로서 새로운 변화, 중장기 활동을 계획 중인데 이 또한 차차 공유드리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고요. 지금 해외에서도 망신을 제대로 당하고 있는데요. 미국 뉴욕타임즈에도 대문짝만하게 박혔습니다. 11월 10일자에 이렇게 기사가 나왔는데 한마디로 지금 뉴스타파나 JTBC 압색 소식을 전하며 수사 대상이 외국 스파이가 아니라 대통령과 정부의 비판적 기사를 낸 국내 언론사라는 보도가 나온 겁니다. 게다가 김기현 대표의 이런 주장까지 언급하며 한국의 언론 자유 위축 상황을 상세히 전한 거고요. 다른 언론사의 기자들도 표적이 돼서 핸드폰과 파일을 압수당했는데 윤석열 대통령 취임하면서 이전과 상황이 바뀌었다. 본인은 자유를 그렇게 열심히 옹호하고 다니지만 그의 취임 이후 야당과의 끊임없는 충돌과 검열, 민주주의 후퇴에 대한 두려움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거죠. 전 세계적으로 망신을 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결국 대통령은 허위 정부에 맞선다는 명분으로 언론을 억압하고 있다. 이게 지금 현 상황입니다. 이에 민주당에서는 글로벌 국가 망신이다 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고요. 윤석열 정권과 검찰은 K컬처, K드라마로 지금 대한민국이 세계의 부러움을 받고 있는데 이걸 한순간에 언론 탄압국으로 만들고 있다 이거죠. 게다가 뉴욕타임즈에서는 출근길 문답 중단을 소개하며 개방성도 오래가지 못했다. 이렇게 윤석열식 쇼통을 비판하기도 했는데 제발 국민들 그만 부끄럽게 만들고 좀 바뀌든가. 그럴 자신 없으면 내려와라. 이런 목소리들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닙니다. 더 나아가 민주당에선 위법 검사들을 더 잡는다고 하죠. 위법 의혹이 있는 검사들은 성역입니까? 저들이 툭하면 성역화하지 말란 얘기하는데 본인들이야말로 지금 대통령이나 검사들에 대해서 성역화하는 게 아닌지 되묻고 싶습니다. 아무튼 탄핵소추안에 대해서 이달 말 다시 재추진하기로 결정했고요. 손준성, 이정섭 검사 탄핵소추안 굉장히 중요합니다. 손준성 씨는 다들 아시다시피 고발사주 의혹의 핵심 피의자고요. 이정섭 씨는 자녀 위장 전입 의혹뿐만 아니라 검사 신분을 남용해서 처가 운영 골프장이나 자택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범죄 기록을 무단 열람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죠. 그리고 이미 한 차례 검사에 대한 탄핵안을 추진해서 직무정지를 시킨 바도 있습니다. 바로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피해자를 보복 기소한 의혹을 받는 안동환 씨죠. 헌정사상 현직 검사의 첫 탄핵소추였고요. 이제 시작입니다. 결국 윤석열 정부의 검찰 독재가 계속되는 한 민주당도 끝까지 나서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거고요. 이뿐만 아니라 지금 특활비 문제도 결코 가볍게 넘어갈 수 없는 사안입니다. 국민 혈세를 저렇게 낭비해가면서 특활비를 쌈짓돈으로 써온 정황이 드러났는데 이걸 어떻게 그냥 넘어가겠습니까? 법을 제대로 세워야 될 검찰이 오히려 국민 몰래 쌈짓돈을 써놓고도 그냥 조용히 넘어가려는 거 말도 안 된다는 얘기고요. 더 나아가 대통령실 쌈짓돈으로 이어지는 건 아닌지 심히 우려된다는 반응에도 적극 공감합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에는 특활비 사용 내역을 엄정히 공개하라. 그리고 대통령실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해서 윤석열 총장 측근들의 대통령실 근무자 명단을 포함한 직원 명단을 공개해라. 이게 어떻게 되는지도 두 눈 부릅뜨고 지켜봐야 됩니다. 결국 앞서 말씀드렸듯이 쇼통이 나가고 있으니 국민들의 분노는 더더욱 커져가는 거고요.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소상공인이라고 소개한 참석자가 사실은 매출 100억 원대의 중소기업 대표였고 택시기사라고 밝힌 참석자는 알고 보니 여당인 국힘 당직자였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기도 했죠. 대통령은 지금 취임한 후에 방송사 주간 국민과의 대화를 단 한 번도 열지 않았고요. 그리고 사우디 순방에 가상화폐 사기 혐의자를 경제인이랍시고 데리고 간 것도 결코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이러니 대한민국 시스템 자체가 붕괴됐다. 나라가 어떻게 이 모양 이 꼴이 됐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총선 앞두고 메가 서울 타령하면서 국가 전체적으로 합의한 사안마저
다 뒤집어버리니 참담하다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김동연 지사도 최근 사태를 보며 서울 확장은 국토균형 발전과 지방자치 분권의 정면으로 역행하는 일이다, 이렇게 비판했고요. 이게 결국 여당의 총선 전략에 따라 모든 걸 뒤집어버리고 엎어버리는 거니 분노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아무튼 지금 중요한 건 657조가량의 예산 전쟁에 돌입했다는 거고요. 이런 와중에 여당에선 대통령실 해외 순방비도 국익 타령하면서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하고 있는데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는 겁니다. 민주당에선 권력기관 중심으로 증액된 업추비, 특정 업무 경비 등 예산을 손보겠다고 예고했고요. 사용 내역이 소명되지 않는 경우 삭감을 원칙으로 한다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양평 땅 예산에 대해서도 대폭 손을 댄다고 주장하고 있고요. 대신 대폭 삭감된 R&D 예산, 지역화폐, 새만금 사업 예산 반드시 증액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5대 미래 예산으로 R&D 예산, SOC 예산, 그리고 지구개발 예산, 재생에너지 투자 확대, 아동수당 등 보육 지원 예산, 청년 재직자 내일 채용 공제 등 최대한 확보할 방침이라 하고요. 5대 생활 예산으로는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지원, 청년교통비 3만원 패스, 요양병원 간병비 지원, 소상공인 가스 전기요금 및 대출이자 지원,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사업, 이렇게 정했다고 합니다. 힘을 보태야 된다 보고요. 지금 윤석열 정부의 물가 안정 대책을 보더라도 단 하나의 기대도 안 됩니다. 이명박 정책의 아류작인 물가 안정 책임관 제도를 도입해서 배추국장, 쌀과장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오죽하면 조선비제에서도 공무원들이 부글부글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하겠습니까? 공무원들 사이에서 지금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건데요. 위에서도 감당 못하는 물가를 어떻게 사무관 한 명한테 책임지라는 거냐? 내년 총선을 앞둔 행보로 보인다. 시대가 많이 바뀌었는데 고위 관료들은 여전히 과거 시각에 머물고 있다는 건데요. 20, 30년 전에야 정부가 물가 잡겠다고 마음만 먹으면 기업인들 불러들여서 강요라도 할 수 있었지.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는데 뭐 다 되는 줄 아냐? 일개 사무관이 어떻게 물가를 잡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전부 다 쇼라는 말밖에 안 나오고요. 이런 와중에 여당은 온라인 필리버스터를 도입한다고 하죠.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판을 깔아준다는 겁니다. 민주당에선 국힘의 필리버스터 철회로 거부권 행사의 명분이 사라졌다, 이렇게 비판하고 나서고 있는 만큼 여당은 난처해진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저런 거라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답답한 상황이 계속 이어지니 양대 노총이 거리로 나섰습니다. 거부권 행사하면 명줄 끊겠다는 거고요. 단 한 사람이 바뀌었을 뿐인데 1년 6개월 만에 세상이 뒤죽박죽 됐다. 그래서 민주노총 조합원 5만 명, 한국노총 조합원 6만 명이 각각 서울 도심에 모였습니다. 전태일 열사의 정신을 계승하겠다. 노동, 연금, 교육개혁을 한다더니 뭐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지 않냐. 그래서 퇴진을 하라, 심판하겠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며 10만 명 넘는 인파가 모인 겁니다. 정부 여당은 듣지도 않을 텐데요. 이런 소식들을 주위에 알리는 게 우리가 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소식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위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